상아는 2005년 학교를 졸업하고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부모님과 함께 농촌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없는 살림에 공부를 시켜놨더니 무능력한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구박을 했는데, 이를 참지 못한 상아는 병원에 취직한 친구에게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찬밥도 막 가릴 때가 아니라고. 뭐든 좋으니까 일자리만 한번 알아봐. 내가 이윤에는 잊지 않을게. 그래, 알았어. 한번 알아는 볼게.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얼마 후 친구는 마침 거래처 병원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안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일단 인사과 친구한테는 말해놨거든. 그러니까 뭐 별일 없으면 일단 계약직으로는 무조건 써줄 거야. 정말 고맙다 얘. 찌집애. 내가 이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런데 일은 뭐 하는 일이야? 너 전에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지. 나 뭐든지 할 거야. 친구가 소개시켜준 직장은 정저우시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의 인사과 사무실 업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할 일은 간단한 서류 정리와 잔 심부름만 해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상안에게도 그런 조건은 아주 만족할 만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해 친구가 말해준 정저우대학교 제1부속병원 인사과를 찾아갔습니다. 상안은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병원에 취직하며 인사과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인사과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아주 친절하게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마침 인사부장인 팡웨이자오가 부장실에서 나오며 자자자, 이번에 우리 병원이 정저우 종합병원과 합병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업무도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추가로 보충하게 되었으니까 신입사원들에게 신경을 써서 잘 해주세요. 부장의 설명이 끝나자 과장은 새로 들어온 상안에게 만약 업무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장님을 찾아가 물어보면 된다며 귀뜸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참 사담이 끝나갈 무렵 인사부장인 자오가 상안이 앉아있는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휴, 반가워요. 앞으로 일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무 때나 저기 보이는 문 보이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물어보세요. 부담 같은 건 갖지 마시고. 팡웨이자오는 1965년생으로 중국 화난성 쉬창시 위저우의 빈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저우 병문대학인 통지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병원에서 근무를 했으나 4년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가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온 터라 병원 내에서는 유망한 닥터, 유능한 의사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얼마 후 상안은 자오의 서류 업무 처리를 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컴퓨터 작업에 능숙하지 못했던 그녀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 잦은 실수로 직장 내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는데, 너 지금 일하기 시작한 지가 하루 이틀이냐? 그리고 설마 워드 PPT도 안 배우고 들어온 건 아니지? PP 뭐요? 삐삐삐. 짜증나네 진짜. 너 이딴 거 일할 거면. 직원이 상안에게 소리치며 혼내고 있던 그때 자오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거거! 적당히들 하지. 처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 운전줄 알아? 자존심이 상한 상안은 풀이 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상한씨, 잠시 내 방으로 좀 들어오지. 상안은 곧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자오를 뒤따라
방으로 들어갔는데 상한 씨, 그동안 내가 쭉 지켜봤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꿍 하고 있으면 너가 도와주냔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아이 참. 자, 이리 와서 여기 앉아봐요. 자오는 책상 의자를 끌어내 그녀를 본인 의자에 앉히며 아이, 괜찮아요. 여기 앉아봐요. 괜찮다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려줄게요. 상아는 마지못해 자오가 당겨놓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마주보며 자판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 파일 열어서 서류 작성 한번 해봐요. 아니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를 영문키로 전환한 다음에 해야죠. 자, 다시 해봐요. 아하이, 그게 아니라. 자오는 상안이 앉아있는 의자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를 감싸는 듯한 자세로 키보드 위에 올려져 있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해야지. 자오가 상안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자 상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자오는 그녀가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볼을 살짝 비비며 추가로 서류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자오는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상안을 개인 사무실로 불러 업무를 알려준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스킨십을 했습니다. 미국 출장을 다녀온 어느 날 자오는 상안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선생님 부르셨어요? 자오는 그녀 옆으로 달려가 야, 상한아,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미국에서 날아온 초콜릿이지. 어머, 뭐 이런 걸 다 주시고요. 이거 숨겨놨다가 너만 먹어. 알았지? 저만 주시는 거예요? 아, 참, 당연하지. 내가 뭐하러 저런 찐따 같은 애들 걸 사오겠니? 우리 이쁜 상한이 것만 사왔지. 상안은 자오에게 받은 선물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와 책상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상안이 사무실에서 선물 상자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그녀가 들릴 만한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뭐 선생님 사모님하고 별거 하신다면 이혼한 게 아니고 혼자 지내셔서 외로우시겠다. 하긴 뭐 외로우시니까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겠지 뭐. 하긴 뭐.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직원들이 퇴근 준비로 분주한 오후 자. 주먹. 오늘은 팡 선생님 생일 파티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팀장이 직원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마치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옷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고 팀장은 상안에게 다가오며 이 상한씨. 네? 저 상한씨는 오늘 꼭 참석을 해야 하니까 중간에 어디 다른 곳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짓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상아는 볼이 빨개지며 네. (2006년 2월) 중국 춘절이 지나기 직전 자우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병원 직원들은 그의 생일 파티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직원들은 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가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고막이 찢어지게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불렀습니다. 야! 맞다! 원래 끝까지 가보는 거다! 오빠도 중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취한 직원들은 몸을 가눌 수 없었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선생님! 선생님! 강 선생님! 벌써 뒤에서 쓰러지신 거야? 그런가 보네. 쟤는 또 왜 저래? 팀장은 간호사를 시켜 상안을 깨워보라고 했으나 그녀 또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던 터라 빨리 취하고 말았습니다. 팀장은 상안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그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모르고 있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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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어나 봐요. 미치겠네.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방 교수가 풀린 눈을 뜨며 얼른 그 상한 씻으면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그 택시 타는 곳까지만 데려다 줘. 취한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던 상아는 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안이 힘들게 눈을 떠보았을 때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방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방 교수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안을 지그시 바라보며 괜찮아. 우리 서로 원하던 거잖아. 다음 날 아침 상안은 눈을 뜨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상안은 옷이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녀 옆에 방 교수가 발가벗은 채 가지런히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젯밤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밀려오는 수치심과 공포심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녀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상아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난 방 교수는 이게 무슨 소리야? 방 교수는 옷을 벗은 채 침대에 앉아 울고 있는 상안을 보고 놀라는 척하며 상한아,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 옷은 또 왜 벗고 있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나도 알아야
달래줄 거 아니냐, 아닙니까? 교수님 생일 파티에 따라간 뒤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방 교수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아이고, 우리, 나도 어제 술을 너무 마시고 기억이 나질 않네. 우리 둘이 그 노래방에서 술 마시고 부둥켜 안고 춤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네. 저는 몰라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방 교수는 깜짝 놀라며 에이, 그러지 말고 괜히 그런 거 알아보다가 잘못해서 경찰이 조사라도 하는 날에는 병원으로 찾아올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나도 병원에서 잘릴 텐데 그럼 상한 씨도 직장을 잃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아이, 그럼 어떡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상한 씨를 정직원으로 시켜줄게요. 그럼 앞으로 직장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을 거고 직원들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정직원이요? 그럼 그 약속 꼭 지키시는 거죠? 아이, 그렇다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킬게요. 분주한 병원에서 시작한 일과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나갔고 내심 인사과에서 새로운 발령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자 상아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아는 구 교수를 찾아갔는데 들어오세요. 교수님. 방위는 차트 작성을 멈추고 그래. 상환이 무슨 일이 있어? 교수님, 그게 저한테 정규직 약속하셨는데 아직 인사과에서 통보가 안 왔어요. 아이쿠야. 이거 내 정신 좀 봐라. 방 교수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그 인사과장 들어오라고 해. 방 교수는 인사과에 전화해 상한을 정규직으로 빨리 발령을 내달라며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상한이 오늘 혹시 무슨 약속이 있나? 오늘이요? 아니, 없으면 나하고 술이나 한잔 하지. 그리고 갈 때도 있고 해서 말이야. 얼마 후 상한은 정식 간호사로 발령이 나면서 간호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시직이었던 그녀가 갑자기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자 간호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방 교수와 상한의 불륜관계를 캐내고 말았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두 사람의 사건으로 소란스러웠는데 얘도 참 상한이가 꼬리 쳤겠지. 그 점잖은 교수님이 그랬겠니? 아니야,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고. 겉은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속은 능구렁이가 들어있는 게 분명해. 사람 속을 알게 뭐야? 하긴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점잖은 양반이 어머니 놔두고 바람핀 거 보면 정말 사람 속은 모르는 일이야. 김태희하고 결혼하고 땡원주하고 바람핀다는 말이 딱 맞지 뭐야. 휴게실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던 그녀는
점점 직원들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교수도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자신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상한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는 혼자 있고 싶어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상한은 인터넷 채팅방에 들어가 자신의 서러움을 들어줄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채팅방에 들어왔는데 님아! 반가! 안녕하세요. 님! 예쁘심? 네, 그냥 그래요. 님! 왜 그렇게 힘이 없으심? 제가 요즘에 안 좋은 일로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조미는 그저 수다나 떨려고 시작한 두 사람의 채팅은 그날 이후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참아요!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분은 저를 병원에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아니, 그깟 놈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다고요. 나 같으면 절대로 못 참죠. 두 사람은 채팅만 하다 진심을 담은 대화가 이어지더니 화상 채팅을 하게 되었고 제젠왕은 아름다운 그녀의 미모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젠왕은 사랑에 빠졌고 이젠 컴퓨터가 아닌 실제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988년 4월 중국 화난성 싱양에서 태어난 지젠왕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이었는데 공부에 별 소질이 없어 수업이 끝난 후 PC방 컴퓨터에 앉아 시간을 때우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구상아는 자신보다 5살 어린 지젠왕과 사랑에 빠져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래도 상한에게 미련이 남아있던 판 교수가 그녀를 불러 이 상한이 요즘에 뭐하고 지내? 오늘 저녁에 별일 없으면 술이나 한잔할까? 이 술 한잔하고 우리 자주 가던 데도 한번 가보고 말이야. 저 약속 있어요. 판 교수는 상한이 당연히 자신의 데이트 약속을 받아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상한이 왜 그러는데? 혹시 다른 남자라도 만나는 거야? 그런 건 아실 거 없고요.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그러다 후회할 거야. 얼마 후 상한은 병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 그녀는 이 사실을 남자친구 애낭에게 털어놓았고 두 사람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방 교수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말 있다고 하면서 그놈을 외진 곳으로 나오라고 할 테니까 자기는 거기서 숨어서 기다려. 알았어. 신호 주면 내가 그놈을 망치고 내리칠게. 상한은 방 교수가 눈치챌 수 없게 약속 장소로 나오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요. 며칠 동안 교수님 생각나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나도 상한이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그래 주시겠어요? 아이 그럼 내가 당연히 가야지. 방 교수는 연구실에서 하던 일을 집어던지며
황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2006년 9월 30일 오후 4시 방 교수가 타고 온 승용차가 그녀 앞에 멈춰 섰고 상안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방 교수는 너무 반가워 차 속에서 그녀를 껴안으려 했는데 상한이 오랜만이지. 그때 상안은 미리 준비해둔 수술용 메스칼로 방 교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죽으라고.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 하겠니? 상안이 방 교수의 심장에 칼을 휘두르자 상안의 남자친구인 지지앤왕이 뒷좌석 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그는 탑승하자마자 망치로 방 교수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방 교수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가 불태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찰 중이던 경찰은 길가에 다 타버린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하고 차 속에서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차 속에 있던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연락해 그와 내연관계로 지냈던 구상안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같이 준비한 그녀의 남자친구 지지앤왕을 검거했습니다. 2007년 2월 2일 정조법원은 두 사람의 첫 재판을 시작했고 2008년 9월 9일 허난성법원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 후인 2008년 12월 12일 법원은 구상안의 사형을 집행하러 가던 도중 그녀의 남자친구 지지앤왕의 사형이 유예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남자친구가 사형을 면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